앞서 민주당 측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해서 이제 헌재를 겨냥해서 제기한 음모론적 주장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선일보의 보도인데요. 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루면서 이 헌재가 이 대표의 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서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일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전한 겁니다. 장영철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요. 헌재가 윤 대통령의 선고를 이 대표의 판결보다 무리하게 앞당겨서 비난을 받기보다는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 이 대표의 판결을 지켜본 후에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을 전제로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정성에 의심을 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요. 전반적으로 헌재는 심적 부담을 더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예상과는 다른 사법부의 시기에 조급해진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 자신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법 2심에 대한 이 예상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대통령 선거 결과 밀리면서 대통령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다음에도 출석 안 하시나요? 네,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이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이 상황에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내수석 부대표인 이 김용민 의원은요, 이 대표 2심 판결이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된 이 상황을 두고서 헌재가 이 대표 2심 판결에 영향을 받겠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다. 이렇게 헌재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니까 어제 오늘 민주당 차원에서 사실상 재판부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또 쏟아졌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부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당 차원의 무죄 여론전을 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노벨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 그리고 황석영 작가 등 유명 문인들이 이 재판부에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이 국민의 무죄 선고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향해 무죄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2심 결과에 승복할 건지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그 질문은 내일 하시죠. 네. 법원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혹시 뭐 그런 그는 내일 저희들이 내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희는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법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저희들 바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마냥 배제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 상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런 형량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일종의 비상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한 경선 일정을 압축해서 이 대표를 이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민주당 내에서는요.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을 2주 내외로 줄이는 방안 등 이 경선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비명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선 일정이 짧은데 그마저도 줄이면 이 후발 주자의 경우 출마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지금 총공세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 대표를 향해서 승복을 약속하라. 이렇게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면서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률가인 유상범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가 1심에서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이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두고서 이제 예측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마침 패널 두 분이 다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 2심 재판에서 이 예상되는 관전 포인트들, 그러니까 쟁점을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심 재판부는요, 지난 2월에 김문기 전 처장 등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1심이 아니고 2심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소장 변경이 과연 2심 결과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부분은 주로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단을 받았던 부분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발언은 당시에 8일 동안 4개 방송사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가 반복했던 발언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공소장에 보면 본래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사실 그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리하게 볼 측면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항소심에 와서 공소장 변경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올라왔음에도 공소 사실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부로서는 1심 재판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가 좀 뒤집혀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이게 유지가 된다면 뭐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궁금한 거는 과연 2심 재판부가 이 1심의 유무죄 판결 이거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죄로서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무죄 판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이 관련해서 공소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된 그 개발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공소 사실 자체가 특정되었는지 이 부분도 재판부가 의심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의 부분을 사실상 이 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현동 건 같은 경우에도 협박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회 증언감정법상에 보면 이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네. 우선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백현동 허위 발언, 이 부분은 허위성이 너무나 명백해서 결론을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당시에 국정감사 증언했던 영상이 남아있고 그리고 국토부 공문이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을 이야기하는데 국회에서 증언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유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데
유죄라 하더라도 이제 그 형이 결국은 피선거권 박탈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번에 형량이 조절이 돼서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스케줄을 가져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식의 형량으로 될 가능성도 있느냐 이 부분도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항소심은 주요한 양형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가급적 1심의 양형을 존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 이후로는 항소심의 1심의 양형을 기계적으로 깎아주지는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양형 기준표상 가중사유가 한 6가지 됩니다. 본인이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고요. 후보자 본인의 범행이고 또 굉장히 전파성이 높은 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감사 등에서 발언했고 다수 유권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것이었고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두루 반영이 된다면 그 양형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까지 내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상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만약에 사실관계가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양형만으로 깎여서 100만 원 이하로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진 않습니다. 양형 기준표상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